안녕하십니까, 피어더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비관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많이 저희가 리뷰를 많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를 공유 드리고자 최근에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디폴트 변수로 주어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단 2023년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기에 불황이 온다, 리세션이 온다는 거고요. 그럼 기업의 EPS, 이익은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도 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시나리오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투자의 전략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국내 애널리스트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다 방어주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방어주를 주로 듣고 있는 것들이요, 전기, 가스,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해당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그랬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차트가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2022년 하반기에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시장에서 많이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을 가장 보수적으로 본 하우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을 그래도 잘 쫓아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럼 이 보고서에서 꼭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시면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걸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세일즈, 매출이거든요, 매출. 그리고 EPS는 여기 좀 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EPS입니다. 기업의 이익인 셈인데요. 주당 순이익이죠. 이익과 매출의 어떤 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모건 스탠리가 꼭 공유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즉 S&P 500기업의 글로벌리 가장 큰 기업 500개 정도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의 포워드, 그러니까 미래의 12개월 뒤에 어떤 매출과 이익을 쫓아가 봤더니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사항을 주목하라 라고 이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할까?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매출이 유지가 되는데 이익이 줄어야 돼? 이미 저희는 사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즉, 이미 이제 제품의 가격들을 다 올렸죠. 그런데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판매 개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매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품의 가격 P에다가 판매 수량인 Q를 곱해야 되는데, P가 증가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인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매출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판매 수량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줄어들고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매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의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매출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매출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출 자체가 증가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매출이 감소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출이 증가하는 친구와 매출이 감소하는 친구 두 개로 나눠질 텐데, 이 차트가 이야기해주는 부분은 그럼 매출이 증가하는 친구를 사라 라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저희의 2023년에 주식을 투자하는 핵심 전략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매출을 증가하는 친구를 찾자.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는 친구 중에서도 이왕이면 EPS가 더 많이 빠지지 않거나 최소한 EPS가 유지되거나 혹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친구를 찾으면 된다. 로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어주를 사자라는 부분보다는, 이번이 극단적으로 저희가 보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으며 시장의 유동성을 쪼여야 되는 중앙은행의 어떤 그런 입장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은 일견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어프로치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2023년에는 뭘 사면 안 되냐?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비관적인 모건 스탠리가 차트를 그려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있죠. 매출은 유지가 됩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망가질 것 같지는 않지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익이 감소하니까요. EPS가 감소하니까. 하지만 그 갭을 활용해서 봤을 때는 매출이 증가하는 친구와 감소하는 친구로 나눌 텐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빅테크, 성장주의 기업들이 매출 증가 속도가 확실히 좀 떨어지거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통적인 방어주를 사자. 이 부분에서는 저희는 일단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모건 스탠리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친구를 찾아내는 것이 2023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2년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으면 2023년에는 최소한 저희가 손실을 보지 않는 전략에 가까운 일단 투자 테마를 잡으신 거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을 찾으시게 된다고 한다면 2023년이 아무리 시장이 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분명히 시장이 비관적일 때도 꼭 오르는 10%에서 20% 종목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2023년은 뭐 비관적인, 부정적인 건 오케이, 맞는데 리세션이 오는 것도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에서의 투자의 이익이 특정 섹터나 종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누구냐? 방어주는 아니다. 방어주보다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를 찾으시는 것이 2023년에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략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실제 보고 있고요. 글로벌 EMP 펀드 측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형 펀드인 거죠.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도 그런 국가나 지역이나 섹터를 찾는데 저희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소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소수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희소하다는 거거든요. 종목이나 섹터가.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시장이 거의 3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런 부분으로 돈이 몰린다고 한다면 아마 그 30% 빠진 부분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30% 빠졌으니까 30% 다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0% 다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회복을 기대해 봐도 되는 부분이 어디서 성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에 성과가 나올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늘 이제 공유드린 이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다른 부분이 생기거나 어떤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디렉션이 좀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꼭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